이야기 6. 직접적 폭력. 목숨 걸고 지킨 한글. 한류의 꽃을 피우다. 전 세계 문자 중 유일하게 발명한 이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가장 많은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훈민정음인 한글이에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을 위하여 만든 글자입니다. 또한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로 알려진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한글 금속 활자도 있어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도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직지랍니다. 아직 서양 중심의 세계사로 인한 편견이 많이 남아있어요. 인쇄를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금속 활자로 인해 많은 이들이 책과 글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한글은 무엇보다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글자입니다. 만약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낼 때 우리는 그냥 한글로 입력하면 되죠.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은 첫 발음에 해당하는 영문자를 먼저 입력합니다. 그리고 변환 버튼을 눌러야 해요. 그러면 발음이 같은 많은 한자들이 화면에 나타나요. 그때 자신이 원하는 한자를 찾아서 선택하면 입력이 됩니다. 만약 너를 사랑해, 워 아이니를 중국어로 입력한다면 워를 입력한 후 떠오르는 한자 중 나 아를 찾아 선택하고 아이를 입력한 후 떠오르는 한자 중 사랑애를 선택하고 니를 입력한 후 떠오르는 한자 중 너 니를 찾아 입력해요. 이런 병음 방식은 입력 시간도 많이 들고 번거롭죠. 인터넷 시대에 한글의 우수함은 더욱 빛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소중한 한글이 지구상에서 영영 없어질 뻔한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구한 말, 일제와 서구 열강들의 침략 야욕이 커지던 위태로운 시기에 고종은 한글을 국문, 즉 나란말로 공포하였고 1907년 국문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국문연구소를 이어받아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인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1931년 조선어 학회로 발전되었어요. 한글이라는 이름은 한, 배달나라 사람들이 쓰는 글이라는 뜻으로 주시경 선생이 명명했답니다. 이를 조선어 학회가 널리 사용하여 지금의 한글이라는 이름이 정착된 것이죠.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일제는 조선의 정신을 말살하고 일본의 하층 국민으로 만들고자 하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조선어, 즉 지금의 한국어 교육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신문과 잡지들을 폐간시키고 우리 이름을 못 쓰고 일본식 이름을 쓰게 하는 창씨개명을 했어요. 그 후에는 아예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강요했어요. 일본어만 사용한다면 일제의 지배를 받는 문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게 돼요. 심지어 한국어로 말하던 학생들을 경찰서로 잡아가기도 했죠. 만약 이 시기에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다면 일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모임이 바로 조선어 학회였어요. 조선어 학회는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사전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말모이라는 초기 우리말 사전을 발전시켜 조선어 사전을 편찬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일제는 조선어 사전을 편찬하려던 조선어 학회를 항일 독립운동 단체로 규정했어요. 매일매일 치밀한 일제의 감시가 수년간 이어졌었지요. 그래서 조선어 학회는 위장술로 일제가 만든 조선신궁에 참배도 올리고 국민정신동원 총연맹이라는 친일단체에 가입하는 등 뒤로는 조선어 사전을 만들고 겉으로는 일본에 충성하는 굴욕적인 행동을 했답니다. 한글과 우리말을 지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1942년 3월에 일제 형사는 조선말과 조선 이름을 쓰는 청년 박병엽을 구금하고 가택수사를 해요. 그러다 중학생 조카의 2년 전 일기장을 찾았는데 그곳에 오늘 일본어, 국어를 썼는데 혼났다 라는 글귀를 찾아요. 일제 형사들은 일본어를 쓰는데 혼냈던 선생을 찾아요. 그는 정태진 선생이었는데 조선어 학회 회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일제는 정태진을 20일 넘게 고문해 얻은 정보로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는 조선어 학자들을 몰래 덮치고 강제로 잡아들이기 시작했답니다.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이고 이는 독립운동가에 덮어씌우던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목이었어요. 이로 인해 33명이나 구속되고 말모이 자료들을 다 압수했답니다. 그중 2분은 모진 고문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일제는 14여 년간 고생해 만든 조선어 사전의 원고를 모두 없애버렸어요. 이분들은 8.15 해방으로 3년여 수감을 끝내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만약 오랫동안 일본어와 일본어 교재만 사용했던 교사와 학생들이 갑자기 해방되어 일본어와 교재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매우 혼란스럽고 잃어버린 말과 글을 되찾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중남미의 국가들이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쓰는 이유는 그들의 고유한 언어를 오랜 식민 지배 때문에 잃어버린 경우랍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모두 사라진 줄 알았던 말모이 원고가 해방 후 한 달여 만에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되었어요. 누군가 조선어 사전의 원고를 숨겼던 것이죠. 다행히 이 원고를 통해 조선말 큰 사전이 탄생하게 되었고 1957년에 완성되었답니다. 덕분에 광복 후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한글로 된 교재 개발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답니다. 말과 글이라는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며 우리 말과 글을 통해 우리 민족의 공동체 정신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던 조선어 학회원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 말과 글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멋진 말을 쓰면 멋진 마음을 여러분이라는 그릇에 담게 되죠. 나쁜 말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나쁜 말을 쓰게 되면 나쁜 마음이 마음의 그릇에 담기게 된답니다. 또한 나의 언어와 생활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커다란 폭력입니다. 한국어는 현존하는 3천여 개의 언어 중 고유의 사전을 가지고 있는 단 20여 개의 언어 중 하나이며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식민지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하게 자국의 언어를 온전히 회복한 나라라고 해요. 우리 선조들은 목숨으로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말과 글과 문화를 지켰어요. 그 결과 이제는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이며 BTS, 오징어 게임과 같은 미디어 등 다양한 한류 문화를 통해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한글이 되었고 문화 강국의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